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27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리송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세금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언제 세금이 붙는지, 또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복잡한 세금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도대체 세금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행위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가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여러분이 그 코인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행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서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바꾼다. 이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USDC를 가지고 있다가 다이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 이것도 교환 행위로 보고요. 심지어 요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USDC로 커피를 사 마셨다. 이것도 일종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써서 뭔가 다른 가치로 바꾸거나 아예 소비해버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국세청 IRS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자산을 아예 재산, 프로퍼티로 딱 규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 교환, 결제 같은 행위를 아주 명확한 과세 시점, 즉 과세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1달러에 산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약간 1.001달러가 됐을 때 팔았다. 그럼 그 0.001달러 차액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산 게 아니라 이자 형태로 받거나 예를 들어 디파이에서 리워드로 받거나 아니면 월급 대신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요즘 그런 서비스들 많죠. 이런 경우에는 받은 날의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일단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받은 코인을 팔거나 사용할 때는 받은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로 해서 또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죠. 와,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받을 때 소득세 내고 나중에 팔 때 또 자본이득세를 낼 수도 있다니. 그럼 반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거래소 지갑에서 제 개인 지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옮기는 거. 이건 괜찮나요? 아, 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지갑 사이에서 그냥 자산을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아직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사는 행위는요? 이것도 괜찮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단순 매수는 과세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수할 때 드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팔 때 세금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브릿지라고 해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래핑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 이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해요. 브릿지나 래핑이요? 그건 왜죠? 기술적으로 보면 자산의 형태나 심지어는 소유권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걸 과세 이벤트로 볼지 말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아, 정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특히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게 진짜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 미국, 유럽,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아, 맞다. 연기됐었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세율이 얼마다, 공제는 얼마나 해준다 이런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나중에 법안이 확정되면 그걸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거주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시행될 과세에 대비해서 모든 거래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거래소 내역, 개인 지갑 전송 기록,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요. 기록 보관 역시 중요하군요. 그럼 미국은요? 아까 재산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네,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물건 값으로 결제할 때 이익이 났으면 자본 이득세를, 손실이 났으면 자본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나 보상으로 받으면 그건 소득으로 보고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거래소 같은 브로커들한테 고객들의 거래 내역, 폼 1099 데이시 같은 양식으로 보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거주자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정말 촘촘하게 관리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유럽은 어떤가요? EU 전체가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또 아닙니다. 유럽은 이게 참 회원국마다 접근 방식이 꽤 달라요. 통일된 단일 규정보다는 각 나라별 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 나라마다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데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비과세요. 와, 1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라고요?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프랑스는 또 완전 달라요. 프랑스는 특이하게 암호화폐랑 암호화폐를 서로 교환할 때,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중간에 끼지 않는 교환 있잖아요. 이때는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럼 언제 매기나요? 나중에 그 암호화폐를 최종적으로 법정화폐, 예를 들어 유로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걸로 직접 물건을 살 때 그때 한꺼번에 모아서 과세를 합니다. 일종의 과세 이연 방식이죠. 그리고 연간 한 305유로 정도까지는 소액 비과세 한도도 있고요. 와,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독일은 1년 보유 비과세, 프랑스는 코인 간 교환은 이연해주고, 미국은 얄짤없이 과세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국가, 즉 세법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국가의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시거나 이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요. 네,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볼까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1달러에 산 USDC가 있어요. 이게 시세 변동으로 1.01달러가 됐을 때 이걸로 커피를 사 마셨다. 이 1센트 차익,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재산으로 보는 국가에서는요. 그 0.01달러의 차익도 엄연히 자본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와, 1센트도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소액 거래를 국세청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법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 같은 서비스로 받은 100USDC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 언으로 100USDC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그 날의 시장 가치, 아마 100달러겠죠? 그 100달러가 일단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USDC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결제했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아까 받은 시점에 100달러잖아요. 네네. 그때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USDC를 다이로 바꾸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USDC라는 자산을 처분하고 DAI라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USDC의 취득가액 대비 교환 시점의 가치를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아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1달러인데 무슨 손익 계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코인끼리 바꾸는 건 그냥 내 자산 형태만 바꾸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이라는 특징과 과세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다. 네, 세금은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산의 처분이라는 행위 또는 소득의 발생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물건값으로 지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벤트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행위가 기준이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프랑스 사례처럼 코인 간 교환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인 간 교환은 무조건 과세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세금 내야 하는 나라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거래 기록 보관이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정말 기록이 답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미리 대비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세금 신고에 대비해서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딱 4가지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거래 데이터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거래소에서 내려받는 CSV 파일 당연하고요. 개인 지갑 간 이동 기록, 온체인 거래 해시, TX ID, 주고받은 주소, 수수료 내역까지 스크린샷도 좋고요. 가능한 모든 기록을 날짜별로, 유형별로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 보관. 둘째, 취득 원가를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언제, 얼마에 몇 개를 샀는지, 이때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이걸 다 기록해둬야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 반식도 FIFO, 선입선출법 등 모든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요. 둘째, 취득 원가 관리. 셋째, 거래마다 라벨링을 해두면 정말 편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입금인지, 출금인지, 아니면 코인 간 수합인지, 이자로 받은 건지, 결제에 사용한 건지 이렇게 태그를 미리 달아두면 나중에 거래 내역 정리할 때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셋째, 거래 라벨링. 네, 좋은 팁이네요. 마지막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법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국세청이나 재무부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요. 넷째, 거주국 최신 규정 확인. 알겠습니다. 데이터 보관, 원가 관리, 라벨링, 규정 확인. 이 4가지군요.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 세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코인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라마다 규칙이 정말 다르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꼼꼼한 기록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금, 물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미리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28팔에서는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옵니다. 바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전할까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잖아요. USDC, 테더, USDT, 데이, 또 최근에 떠오르는 FDUSD까지. 이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또 담보로 가지고 있는 준비금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감사는 받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각 코인의 안정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